여기! 이제 왔네. 어라? 양양이 너한테 쪼꼬미가 하나 붙었다고 했는데? 어디 있어? 저도 잘. 성운에서 나온다고? 우와, 냄새 진짜 좋은데? 그래서 예전에 북락강야에서도 이렇게 튀어나왔던 거야? 네, 그때도 다가오는 잔상을 없앴을 때 조각상 안에서 강렬한 에너지 파동이 느껴졌어요. 두 힘이 서로 대치하고 충돌하자 강렬한 진동이 일어났고 한쪽이 패배해서 사라지기 시작했죠. 기염 장군과 방랑자와 합류한 후에 알았어요. 쪼꼬미가 방랑자의 몸 안에서 튀어나와서 넘쳐 흐르는 명식 에너지를 막은 후 먹어치웠다고. 방랑자도 특수 주파수 에너지를 직접 흡수할 수 있는 체질인 걸 감안하면 우선 연구원에서 설지에게 검사를 받게 하는 게 좋겠어요. 검사 데이터를 봤을 때 설지는 쪼꼬미가 저희가 이전에 발견한 체내의 공간이거나 생물과 같은 존재라고 했지만 그때 저희의 설명이 조금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쪼꼬미의 주파수는 잔상을 구성하는 잔향과 비슷하고 정확히는 데이터 스테이션을 통해 변환된 에코와 더 비슷해요. 주파수 전달체가 단말기가 아닌 방랑자일 뿐이죠. 그러니까 방랑자 전용 에코로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방랑자에게 흡수됐고 독립적인 행동은 불가하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설지는 결론을 낼 수 없었어요. 주파수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는 것이 방랑자인지 쪼꼬미인지 아니면 두 분 모두의 영향 때문인 건지 알 수 없었죠.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는 건 둘의 주파수를 해석하며 발견한 내용이에요. 당신의 몸에는 크라운리스와 같지만 더 강력한 힘이 또 있어요. 북락 광야에서 쓰러뜨린 그 잔상이죠. 쪼꼬미에게 잡아먹힌 힘이 방랑자의 몸속에 들어와 방랑자의 원래 힘과 융합돼서 방랑자를 위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랑자와 쪼꼬미는 에코와 전달체를 넘어서 공생하는 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약하자면 방랑자와 쪼꼬미는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동시에 서로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에너지와 생명 상태를 공유하고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낄 수도 있죠. 한쪽이 강해지면 다른 쪽도 강해지지만 한쪽이 다치면 다른 쪽도 상처를 입고 통증을 느낄 수도 있어요. 다행인 건 쪼꼬미는 단독 행동을 할 수 없으니까 혼자서는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정도겠죠? 설령 공격을 받아도 방랑자의 몸속으로 숨을 수 있고요. 일단은 이 정도일까요? 원래라면 설지가 개인적으로 설명해야 하지만 장주 쪽에서 갑자기 신기루 현상이 나타났다는 소식 때문에 급히 떠났거든요. 잠깐. 정보가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방랑자를 도와서 명식에 대항했다? 믿어도 돼? 이렇게 조그만 녀석이 명식 같은 거물을 상대할 수 있을 리가. 사람을 얕보지 말라고. 아니지. 에코를 얕보지 말라고. 날 검사한 얼음장 같은 연구원도 기절조풍했다니까. 난 그냥 평범한 에코가 아니라 그야말로 초강력, 초희귀한 에코라고. 그러셨어? 근데 내가 아는 설지는 아무 말 안 하고 데이터만 보여줬을 것 같은데? 초이기는 무슨. 설지가 그렇게 오버하면서 말할 리가 없잖아. 너 지금 혼자 괜히 지어내서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쪼꼬미의 표현이 좀 과장됐지만 실제 검사 결과로 설지가 알려준 내용과 일치해요. 설지 말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는 더 자주적이고 활동적인 에코가 존재한다고 해요. 인류의 삶 이곳저곳에 참여하고 희귀하면서도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하지만 정말 드물다고 들었어요. 적어도 저는 물론이고 성태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설지도 직접 본 적이 없었고요. 어쩌면 쪼꼬미가 바로 그런 에코 중 하나가 아닐까요? 그럴듯한데? 만약 쪼꼬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이 녀석 같은 에코들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기염 장군이랑 설지가 판단한 거니까 틀림없을 거야. 그리고 이런 일이 다른 사람한테 일어났다면 엄청 놀랐겠지만 상대가 너니까 뭐. 넌 전설 속 얘기처럼 몸으로 잔향을 흡수할 수 있잖아. 그리고 쪼꼬미를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짠! 하고 흡수하게 됐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흡수됐는지는 알고 있어? 아?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방랑자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 무슨 단서를 맡겨놨냐? 하지만 에코가 기억을 가질 수 있다 쳐도 처음 소환된 순간부터의 기억이 전부 아닐까요? 그건 쪼꼬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아, 머리가 잘 돌아가시네. 안 그래도 그 초록머리 엉금진남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거든. 근데 북락광야인지 어딘지를 벗어나기 전 일들에 대해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단 말씀이야. 아마 방랑자의 몸에서 계속 자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자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잤다고? 못 살아.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으면서 게다가 그렇게나 많은 일이 있었고 싸움은 또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데도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자도 너무 푹 잔 거 아니야? 맞아.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한 거라고. 안심해. 네 몸속은 방음이 엄청 잘 되거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들어가자마자 휙 하고 잠들면 아무것도 몰라. 언제 깨어나서 나올지는 나도 잘 모른다는 게 좀 번거롭긴 하지만 나와 있어도 매번 금방 졸린 데다가 배도 고파지니까 다시 들어가서 쉬어야 되고 이게 다 배가 안 불러서 그래. 어쩐지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던 건 에너지가 부족해서 다시 자러 간 거였군요. 에코는 가끔 단말기 에너지 제한을 받곤 하니까요. 그렇구나. 난 네가 평범한 에코보다 더 특별할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별다를 거 없네 뭐. 그러면 너는 네 이름이나 별명도 모르는 거겠네? 난 다들 쪼꼬미 쪼꼬미 하길래 그게 네 이름인 줄 알았지. 이름? 그거 먹는 거야? 모두가 관습처럼 특수 에코에 붙이는 호칭들이에요. 예를 들어 절 부르는 이름은 양양인 것처럼요. 에코의 이름은 보통 특징이나 능력, 환경 같은 데서 따오고는 하죠. 내 이름은 전혀 기억이 안 나. 설마 이름이 없는 건가? 안 돼! 절대 안 돼! 다른 특수 에코들은 다 있는데 내가 없다니! 그리고 치샤 말이 맞아! 쪼꼬미라는 이름은 너무 대충 지은 것 같다고! 카리스마도 없고 특별하지도 않고! 그럼 이렇게 하자! 너희가 나한테 이름을 다시 지어주는 거야! 보답으로 맛있는 걸! 언제 다 먹어버린 거지? 그럼 다음에라도 또 맛있는 게 생기면 제일 먼저 남겨줄 테니까 이번엔 그냥 먼저 이름부터 지어주면 안 될까? 이름을? 지금? 그래, 바로 지금. 이것 봐봐. 네 이름은 치샤고 너는 양양, 너는
노는 이건 또 재밌는 이름이네. 잠깐만, 기억을 잃었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기억이 나? 원래 이름은 잃어버린 기억과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이름을 새로 짓는 게 쉬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 역시 네가 정리를 잘한다니까.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너희 모두 각자 이름을 갖고 있잖아. 나도 너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진짜 이름을 갖고 싶다고. 물론 이왕 지어주는 거 카리스마도 있고 특이한 데다가 엄청 힘이 넘쳐 보이면서도 엄청 강력해 보이는 이름이라면 더 좋겠지만. 그렇긴 하지. 어디 보자. 강력하면서도 카리스마 있게 천하무적 빅 에코. 싫어. 너무 촌스러운 이름이잖아. 그게 쪼꼬미랑 뭐가 달라? 완전 다르지. 천하무적. 영웅극에서 변신할 때 다들 이렇게 외친다고. 아니면 날 수 있는 데다가 특별한 기를 가졌으니까 그냥 윙스 저스티스 사도? 윙스 저스티스 히어로? 윙스 저스티스 협계? 싫다고. 어떻게 된 게 하나하나가 다 전부. 그럼 뭐? 난 사람들이 나보고 윙스맨이라고 하면 엄청 기쁘던데. 이래도 별로야? 아무튼 내 스타일은 전혀 아닌 것 같거든. 절대 안 돼. 역시 방랑자가 확실히 뭔가 엄청 대충 지은 것 같은데. 설마 아무렇게나 두 글자로 갖다 붙인 건 아니겠지? 차라리 한 글자로 하는 게 기억하기도 쉽고 힘도 세 보일 텐데. 지샤가 지어준 것보다는 듣기는 훨씬 나은 것 같고, 특별한 건 평범하지는 않지만 카리스마가 있느냐 하면요. 쪼꼬미가 말이 없는 건 이 이름이 별로라서? 아니야. 기억하기 쉬운 데다가 힘도 넘쳐 보이고 비범하면서도 재밌기까지. 이렇게 좋은 이름도 또 없을 텐데. 포포, 케살라, 포포라사스. 왜 그래? 혼자 조그맣게 꿍얼거리고. 케살라 라사스? 무슨 주문이라도 외우는 거야? 포포.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 이름이 대충 느낌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응, 결정했어. 포포. 이게 마음에 들어. 이 이름으로 할래. 그럴 리가. 이제야 새 이름이 생겼는데. 게다가 방랑자가 나한테 지어준 거니까 적응해봐야지. 그리고 방금 다른 것도 몇 개 더 생각해봤는데 이 이름이 나랑 인연이 있는 것 같아. 아무튼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이름은 포포니까 앞으로 쪼꼬미라고 부르는 거 금지야. 그래. 원래 쪼꼬미의 신원을, 아니 포포의 신원을 알아볼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했던 건데 돌파구는커녕 이 녀석 이름만 새로 지어주는 꼴이 돼버렸네. 정말 단서가 하나도 없는 걸까? 포포가 어디서 왔는지만 알 수 있다면 꼭 포포처럼 다른 에코를 찾지는 못하더라도 영윤대인과 수호신을 기다릴 필요 없이 미리 방랑자의 신원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잖아. 그럼 포포의 특수 능력부터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특수한 에코들은 특수 능력을 갖게 마련이니까 포포의 능력하고 기존 데이터와 기록을 하나하나 비교해보면
포포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명식에 대처할 수 있었던 것도 포포의 능력 때문일지 모르잖아요. 방랑자도 확신은 없는 것 같은데 현장에 있었다면서. 그럼 포포한테 시범을 보여달라고 할까? 사실 나도 궁금하거든.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잖아. 정말 어쩔 수 없는 녀석들이네. 그럼 한번 실력 발휘 좀 해보실까? 그런데 여긴 식탁이랑 의자가 너무 많아서 실력 발휘하기 힘드니까 저기서 하자. 흥, 다들 잘 보라고. 왜 이러지? 다시. 이게 이건 컨디션이 별로라서 그래. 못하는 게 아니라고. 전에 그 명식이라는 녀석 때는 이렇게 방랑자 앞에 서자마자 바로 쓰러지려고 했다니까. 그 말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 아예 안 한 건 아니거든. 말했잖아. 난 그동안 자느라고 아무것도 몰랐다니까. 근데 그때 어디서인지는 몰라도 갑자기 강렬하고 매혹적인 주파수 냄새가 막 나는 거야. 그게 점점 가까워져 왔고 나는 반응할 겨를도 없이 그냥 나와서 막은 거야. 그렇다면 포포의 특수한 능력도 수동적으로 발동되거나 제약이 걸려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아직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걸지도요. 일리가 있네. 지금은 방랑자 몸 밖에 계속 나와 있는 것조차도 잘 못하니까. 잠깐, 그게 무슨 뜻이야?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았다니까. 잘 생각해보라고. 그냥 막 움직였는데도 막아냈었는데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걸. 앞으로 방랑자한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뒤에 얌전히 숨어 있으라고. 자신 있어. 결정적인 순간에는 실수 안 할 거야. 오호, 의리가 꽤 있는걸? 당연하지. 난 강하다고 했잖아. 당연히 지켜줘야지. 하지만 이렇게 되면 단서가 또 끊긴 것 같네요. 이제는 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역시 방랑자랑 관련 있는 건 단번에 결론을 낼 수 없다니까. 아니면 설지를 불러볼까? 그리고 상미호도, 아니면 아니 온 황룡의 연구원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같이 포포를 연구하는 거야. 절대 안 돼. 네가 방금 말한 건 지난번 그 얼음장 같은 연구원이 말했을 때 내가 거절했었다고. 난 당연히 방랑자랑 계속 같이 있을 거야. 확실히 포포는 지금 방랑자의 비밀 무기나 마찬가지라 방랑자에게서 벗어나 단독으로 존재할 순 없어요. 이것 때문에 방랑자의 행동을 제한할 수도 없고요. 포포의 특수 능력을 흡수한 곳, 포포의 특수 능력, 여러분 사이에 일어난 일. 모두 다 혼란스러운 문제들이지만 일단은 방랑자의 기억을 되찾아야 알 수 있을 거예요. 수호신은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그분이 예지한 대로 진행되겠죠. 예전에 수호신과 영윤대인의 부탁을 받고 북락광야로 갔었죠. 명식의 위기도 이제 더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영윤대인과 수호신을 다시 만나면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어렵게 생각 말라고. 그 수호신이라는 양반을 만나서 기억을 되찾는다. 내가 네 곁에 있는 한 분명 잘 될 거야. 하지만 미래를 안다니, 이 수호신이라는 양반도 보통이 아닌데. 이름도 마음에 들고 카리스마 넘치는 게 내 이름이랑 비슷하잖아. 수호신은 어떻게 생겼어? 어디서 볼 수 있어? 우리가 수호신한테 가는 거니까 손님이라고 할 수 있잖아. 맛있는 걸 줄지도 몰라. 수호 씨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당연히 대단하지. 그나저나 또 먹을 거 타령이야? 방금 그렇게나 많이 먹고는 네 배는 무슨 밑 빠진 독이냐? 어쩔 수 없어. 난 항상 배가 고픈걸. 방랑자,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배고프다. 저번에 양양이랑 치샤랑 갔던 가게 있잖아. 거기 가지 않을래? 그 맛이 잊혀지지가 않아. 진짜 맛있다. 뭐야? 또 멍 때리고 앉아있네. 식탁 위에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이래도 안 먹을 거야? 나중에 더 먹을 거 안 남겨뒀다고 내가 다 먹었다고 뭐라기 없기다. 하루 종일 왜 이리 넋이 나가있다. 설마 또 어젯밤 꿨던 그 이상한 꿈 생각하는 거야? 꿈속에서 수호신 녀석하고 마주 서 있었는데 그게 지난번에 수호신 조각상을 만났을 때랑 기억이 비슷하다고 하는 거지? 맞아. 그때 수호신이 휙 하고 날아올라서 널 데리고 용모양산으로 갔잖아. 잔상들이 엄청 많아서 장난 아니게 위험했지만 다행히 수호신이 사람들이랑 마을을 보호했었지. 어떻게 보호했냐면 네가 뭐라고 했더라? 수호신이 그곳의 시간을 바깥과 다르게 흐르도록 만들었댔나? 바깥에서는 산속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 그 잔상들도 들어가지 못했고, 그래서 난 수호신이 특정 구역의 시간 흐름을 변경해서 안팎의 시간차를 이용해 결계 장벽을 형성했다고 생각해. 그 방법으로 사람들의 거주지를 차단하고 잔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만든 거지. 그리고 꿈속의 나는 그 특이한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그 결계를 드나들 수 있었고. 나와 친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는 거야. 그런데 꿈속의 그 산... 이름이 뭐더라? 까먹었네. 꿈속에서 수호신의 목소리를 어렴풋이 들었어. 승소산이라고 한 것 같아. 승소산? 처음 들어보는데. 승소산에 대해 못 들어봤다고? 금주 사람이 아닌가 보구만. 설마 승소산을 아는 거야? 세상에, 에코가 말을 할 줄 안다고? 구사, 너무 당황한 것 같구먼. 말을 할 줄 아는 에코가 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대단한 일은 또 아니라네. 리 어쩌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의 에코는 정말 대단하지. 외지인이 승소산을 모르는 건 지극히 정상이네. 이 승소산은 금주의 선대의 조상 땅이라고 전해진다네. 산 전체가 수호신인 용의 별자리의 모양을 따라 조각한 것 같지. 다만 승소산에 실제로 가본 사람이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 소문에 의하면 산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바다 안개에서 길을 잃거나 심지어는 아예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지. 궁금하면 동남쪽으로 가보게. 승수사는 우름새 늪의 동쪽 바다에 있으니까 멀리서도 보일 걸세. 동남쪽이라. 요 며칠, 특히 오늘 아침은 더 확실하게 동남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 근데 거기 그 산이 있다잖아. 굉장히 강력한 주파수 에너지에서 나오는 냄새야.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이랄까.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네 말이랑 관련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보러 가고 싶어? 전에 수호신을 본 기억이 있어. 그 장소가 승소산일지도 몰라.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거기서 뭔가 찾길 바라는 것처럼. 그리고 금이가 수호신을 찾으러 간다면서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변정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받지 못했고. 그럼 같이 가서 물어볼까? 생각보다 복잡한 일 같은데. 포포, 너 또 졸린 거야? 잠깐 눈만 붙일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불러줘. 귀를 쫑긋 세우고 자다가 부르면 바로 일어날게. 약속. 실례할게요. 실례할게요. 흐르는 만물. 무슨 일이시죠, 방랑자? 변정에는 어떤 용건이신가요? 영윤대인은 승수산에 가셔서 지금은 변정에 안 계십니다. 실은 영윤대인과 변정의 연락이 며칠째 끊긴 상태예요. 네,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명식 전투 후로 아직까지 금주의 정세가 불안정하거든요. 영윤대인에 관한 모든 일은 절대로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함정을 파서 스칼이 잡았을 때 그는 잔성애가 이미 수호신을 가뒀다고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영윤대인과 수호신의 감흥이 끊겼고요. 수호신이나 영윤대인에게 정말 무슨 일이 생기고 그 사실이 알려진다면 금주는 명식 못지않은 치명적인 재난을 겪겠죠. 수호신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얼마 전 대인께선 그분이 가장 최근 모습을 드러낸 승소산으로 가셨어요. 혼자서 가셨어요. 명식의 부활이 가까워진 상황에 따로 인원을 차출해 병력을 분산시키기도 곤란하고 수호신과 관련된 일은 어차피 영윤대인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랑자는 영윤대인이 모든 것을 부탁하신 분이니까 저한테는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승소산으로 가는 길은 복잡해서 반드시 안내인을 동행해야만 도달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건 저도 잘 모르지만요. 지금은 아마 우름새늪 근처에 나루토에 있을 거예요. 잠시 후에 연락을 취해보죠. 나루토에 가면 만나실 수 있어요. 그분이라면 저보다 승소산의 현재 상황을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영윤대인의 결정을 믿어요. 대인이 안 계신 동안 최선을 다해 변정의 일을 처리할 거고요. 다만 걱정을 멈출 수가 없어요. 마지막 통신으로 배웠던 영윤대인은 정신력으로 힘든 것을 애써 감추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영윤대인의 상태가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방랑자도 승소산까지 가는 동안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루토의 위치는 단말기로 전달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 불러? 그러고 보니까 승소산 쪽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 말인데 향기롭긴 하지만 먹을 수 있는 것 같진 않았어. 배가 고픈 건 아닌데 너무 졸려. 자고 있을 때 주파수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 아니면 체했을 거야. 어쨌든 네가 위험해지면 저번에 그랬던 것처럼 본능적으로 깨어날 거야. 근데 너한테 아무런 위협이 없는 이상은 계속 잠들어 있어. 우선 나루토부터 가보자. 승소산에 관한 거라면 그 안내인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거야. 계속하죠. 물러나라 사악한 기운이여. 비를 피하고 있는 건가요?
저도 마침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랑자. 안내인이죠. 장리라고 해요. 이번 비는 금방 그치겠지만 그래도 빗속을 걷겠군요. 승소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베던 사람이 있었는데 지나가다 바둑 기사들이 대국하는 것을 보고 잠시 바둑에 빠져들었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산 아래 세상은 이미 많은 것이 변해 있었죠. 그 산은 신비한 곳이라 바깥 세상과 달리 시간이 거의 흐르지 않았고 나무꾼이 산에서 반나절을 머무르는 동안 산 밖은 1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죠. 승소산은 그 이야기 속 신비한 곳과 비슷한 세계지만 전설과 달리 그곳을 드나드는 데는 대가가 존재해요. 제가 승소산에서 하루를 보내고 나오면 산에서 내려온 후 제 수명은 금주의 시간으로 열흘이 줄게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승소산의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복잡하답니다. 승소산의 시간 흐름은 수호신의 시간 제어 능력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알아야 해요. 시간이 멈추거나 거슬러 흐르는 것도, 별의 흐름이나 꽃이 피고 지는 것도 수호신의 손에 달려있죠. 만약 찬성이가 정말로 수호신을 가두었고 수호신이 시간을 통제할 수 없게 돼서 뒤틀린 시간이 만들어진다면 승소산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 될 거예요. 시간이 좌우하는 것은 수명의 길이에 불과해요. 방랑자가 이미 대국에 첫 수를 둔 이상 안내인으로서 제가 함께 가는 건 당연한 거겠죠. 영유는 확실히 승소산에서 너무 오래 있었어요. 역시 산호의 눈을 속일 수는 없네요. 승소산으로 가기 전 영윤의 몸에는 이상한 용의 비늘이 나타났어요. 공명 어빌리티도 서서히 약해지고 있었죠. 모두 수호신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내인으로서 방랑자를 승소산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승소산의 이번 대국에서 방랑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일지도 모르니까. 사실대로 말하자면 전에 제가 산화에게 당신이 변정에 와서 영윤의 행방을 물으면 사실대로 알려주라고 당부했어요. 방랑자의 기억에 관한 수수께끼는 줄곧 풀리지 않고 있고 영윤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변정으로 찾아와야 했겠죠. 당연한 수순이에요. 이 일을 전부 털어놓은 건 잔성애가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대상이 방랑자이기 때문이에요. 명식과의 전쟁 전 잔성애는 방랑자를 자기들 쪽으로 끌어들이려 했죠. 이번에 그들이 벌인 행동은 방랑자의 판단과 결정에 간섭하려는 거라고 생각해요. 방랑자가 관여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특히 이번 승소산의 여정은요. 황룡 아카이브에 이런 기록이 있죠. 수호신이 승소산에 강림 후 승소산에 방문한 누군가가 시간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며칠 후 무사히 떠났다고. 그 방문객은 책에 기록된 수호신 용의 별자리와 나란히 서 있던 사람이고요.
마침 그 방문객과 닮은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네요. 글쎄요. 하지만 방랑자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방랑자, 이 앞길은 아주 험난해요. 일단 산속에 발을 들여놓으면 저도 당신도 이 일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거고요. 그래도 저와 함께 가길 원하나요? 전 방랑자의 안내인으로서 함께 배를 탈 겁니다. 결국 어디로 갈지는 방랑자의 선택에 달렸어요. 빗줄기가 잦아들고 있으니 곧 날이 개겠군요. 저희도 출발하죠, 방랑자. 이곳이 바로 승수산이에요. 세월의 해변을 넘어야 진정한 시간 흐름의 경계에 들어갈 수 있죠. 가요. 비바람이 불려고 해요. 누군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태일지도 몰라요.